대선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마지막 여론조사가 드디어 베일이 벗었습니다. 주제는 안철수, 홍준표 두 사람이 치열하게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는 결과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언론사별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 저희가 출력물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공개합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동아일보의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후보가 40.2%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19.9% 안 후보가 20%대에서 10%대로 앞자리수가 바뀌었군요. 홍준표 후보가 17.7%로 안철수, 홍준표 두 사람이 오차 범위 내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2위권 후보의 이른바 더블 스코어로 앞서고 있다. 라는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가 8.1%, 그리고 유승민 후보는 안타깝다. 동정론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5.7%에 머물렀습니다. 유승민 동정론이 여론조사 상승으로 이어지진 않았다라는 것이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발표된 조선일보 여론조사 결과는 어떨까요? 그 옆에 나와 있는데요. 조선일보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후보가 38.5%, 그리고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홍준표, 안철수의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홍준표 16.8%, 안철수 15.7%, 그리고 심상정 6.8%,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은 동아일보보다도 조금 낮게 나왔군요. 3.8%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언론사의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는 과연 어떨까요? 그 뒷장에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네, 서울신문의 여론조사 결과는 저희가 대선 후보 지지율 추이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서울신문의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후보가 40.6%, 그리고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홍준표 후보가 19.6%, 안철수 후보는 17.8%로 두 사람의 순위가 조선일보 여론조사처럼 뒤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7.2%, 그리고 유승민 후보는 마지막 TV 토론에 안타까운 연설에도 불구하고 4.2%에 그쳤습니다. 그렇다면 한겨레 신문의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는 어떨지 지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39.7%, 그리고 이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다시 홍준표 후보를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군요. 18.9%, 홍준표 13.7%, 심상정 5.6%, 유승민 후보는 여전히 4.6%에 그쳤습니다. 윤태호 시장님, 지금 네 군데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봤습니다. 특히 안철수, 홍준표 이 두 후보 간의 접전이 좀 주목할 만하군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 몇 개 본 거하고 거의 흐름이 유사하죠. 문재인 후보는 한 40% 내외, 대체적으로 40을 팍 넘지는 못하고 약간 넘거나 좀 모자라거나 그렇고, 안철수, 홍준표 두 사람이 한 20%를 조금 못 미치는 상관에서 경합, 그리고 심상정, 유승민 이렇게 좀 올라가고, 아까 제가 이제 아침에 김광덕 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12개를 다 보고 오셨는데 12개 중에 9대 2대 1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안 후보가 이기는 게 9개, 홍 후보가 이기는 게 2개, 동률이 1개,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추세는 여전히 비슷하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들어가는 건데, 결국은 이 구도 자체가 변화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1강 2중. 예, 정말로 천지개벽할 일이거나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무슨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온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이제 이런 구도가 바뀔 가능성은 낮고, 그러면 이제 2, 3위가 어떻게 되느냐, 또 어느 쪽으로 가느냐, 그런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홍준표 후보의 기세가 높은 거는 사실이고, 그런데 또 이른바 확장성면, 중도 보수에 대해 가지고는 동아일보에서 자세하게 이제 보도를 해놨는데 안철수 후보가 또 앞서고 있는 건 사실이죠. 김광덕 전 부장님, 오늘 이 여론조사 결과 저희는 4개만을 취합을 해봤는데 12개를 오늘 다 분석하고 오셨다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어제 오후부터 오늘 아침에 나온 소위 1일이나 2일에 걸쳐서 조사한 주요 언론사 조사가 12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찾아보니까 대부분 오차 범위 내긴 하지만 안철수 후보가 근소하게 앞선 게 9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딱 두 사람이 딱 동률인 경우, 그거는 똑같이 그 리얼미터 조사인데 똑같이 18.6% 나온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홍 후보가 우세인 게 2개인데 일단 요거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일단은. 근데 그렇게 됐는데 어떻든 숫자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우세한 게 많습니다만은 예. 안 후보는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의 우세가 많은 거고 어쨌든 홍준표 후보는 상승세를 보이는 상황에서의 두 군데 이제 소위 홍준표 후보 측 주장을 보면 실버 크로스라 그러죠. 실버 크로스는 원래는 없는 말입니다. 홍준표 후보 측에서 만든 말인데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보수 부동층이 제가 알기로 한 20% 가까이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전체 유권자에. 그게 뭐냐 하면 샤이 보수 플러스 노마드 보수인데 샤이 보수는 여론사에 별로 응하지 않은 정치 의사를 표출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노마드 보수는 지지층을 계속 반기문 총장 바꿔왔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어느 사람을 선택할 건지 예. 굉장히 고심스러운 상황이 됐다.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우세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말입니다. 김병민 의원님. 예. 실제로 선관위에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을 좀 줄이겠다. 유권자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왜냐하면 대선판이 계속 변하니까 좀 실제로 그걸 좀 검토하고 있다라는 아쉬움도 제기되고 있는데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조선일보 여론조사 결과와 서울신문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른바 홍준표 후보가 말했던 골든크로스는 아니고 실버크로스 현상은 드러나거든요. 이게 앞으로의 5일간 어떤 변화로 이어지느냐 상당히 궁금합니다. 유권자들 입장에서 이제 알 턱이 없는 상황이 온 겁니다. 오늘자로 발표된 여론조사들이 거의 마지막 여론조사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좋거나 안철수 후보가 좋아서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일부의 많은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문재인 후보에 대항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를 보고 나서 찍겠다는 유권자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근데 더 이상의 앞으로의 여론조사의 수치가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본인의 감을 믿고 찍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누구를 찍어야 문재인 후보에 대항할 수 있는 대항마를 찍을 것인가를 보게 되는데 이제 그조차도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이 오늘이랑 내일이 사전투표일이거든요. 근데 오늘 내일 사전투표에서 홍준표, 안철수 후보로 표가 분산되기 시작되는 순간이 오게 된다면 말 그대로 문재인 후보가 좀 압도적인 상황 속에서 좀 우세를 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한을 대한민국은 현재 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예. 전 세계적으로 한 40개국 정도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지 않다라는 거고 영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대체적인 이 주요 선진국들에서도 사실상 이 여론조사 공표 금지 조항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선거법 개선에 대한 그 논의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